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일기와 도서관. 오늘은 디지털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디지털 전환과 문화산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디지털 전환 시대라고 합니다. 이미 디지털 시대가 된 지가 언젠데 디지털 전환 시대라고 하지? 디지털이 만들어진 게 언젠데? 근데 왜 새삼스럽게 디지털 전환이지? 디지털 전환은 쉽게 얘기하면 개혁에 관련된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디지털이라는 말이 의미 없는, 왜? 모든 것이 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굳이 디지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세상은 디지털로 돌아가고 있어. 그게 디지털 전환. 아마 우리가 말하는 변혁, 변이, 진화, 이 모든 것이 나타내는 결과론적 얘기일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가졌던 문화 산업, 문화 콘텐츠, 문화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전개될까?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디지털이라는 용어는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얘기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아날로그가 아닌, 연속이 아닌 이렇게 탁탁탁탁 끊어진, 디스크리트하게 연결되어진, 디스크리트하게 분포되어진 값들을 말합니다. 그런 값들로 세상을 표현하자는 거죠. 그동안 세상이 참 많아져 전부 연결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소위 기술 발전이 뭐라 하냐면 눈을 깜빡이는 작업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움직이는 동작 같아 보이지만 눈을 깜빡이는 순간에 그 장면 하나하나 전부 멈춰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 그러죠. 사진은 어느 한 순간을 잡는 얘기인데, 최근에 어느 드라마에서 제가 얼핏 들은 얘기인데, 사진도 몇만 분의, 몇천 분의 1초에 나타난 영상이라고. 그 동작, 그 순간을 잡지만 그 순간에도 시간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디지털은 그걸 최소 단위로 쪼개보자는 겁니다. 디지털이 좋다는 의미는 초기에 디지털 영상을 만들거나 디지털 그래픽을 만들 때는 굉장히 엉성했습니다. 왜냐면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디스크리트된 단위 하나하나를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다는 거죠. 도대체 이 픽셀 하나 크기를 얼마로 만들어야 우리의 모습이 보일까? 아날로그일 때는 전부 두리뭉실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봤는데, 이제 현미경을 갖다 대면서 보니까 점점 작아지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셀 단위로 내려가고 그 이하로 내려가고 원자로 내려가고, 원자도 더 쪼갤 수 없는 미립자 단위까지 쭉 쪼개지면서 그 단위 하나하나를 표현하게끔 되고, 그 단위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가 되고 동작이 되고 어떤 우리가 표시하고자 하는 모든 기호들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표현하려고 보니까 그 정보량이 엄청난 거죠, 데이터가. 그래서 처음에는 두리뭉실하게 했으면 데이터 양을 줄이고 아날로그와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디지털은 화질이 별로 안 좋았죠. 근데 그게 픽셀을 점점 줄이고 그 하나하나를 0과 1의 비트 단위로 표현하면서 데이터 양은 무한히 늘어나기 시작하고 데이터 선명도는 엄청 명확해지고, 소위 우리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역량은 굉장히 좋아진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트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텍스트가 우리 한글 같은 경우 24자의 자모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24자의 자모를 0과 1의 단위로 쪼개면 그 24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4자가 조합해서 나타나니까 0과 1의 단위로 우리가 몇 개를 모아야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 영어 같은 경우는 알파벳, 숫자, 각종 기호들을 8개 단위만, 8개 비트만 모으면 표현이 가능했답니다. 하나가 0 또는 1이니까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게 8개니까 2의 8승? 얼마입니까? 2는 4, 8이 16, 32, 64, 128. 128개의 모양새를 표현할 수 128개입니까? 2는 4, 8이 16, 32, 64, 128, 256개거든요. 256개의 기호를 표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단지
텍스트, 기호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을 어떻게 매칭하느냐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무궁무진한 영역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색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을 표현하려면 우리 파란색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물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색을 통해서 표현했는데 그걸 0과 1로도 표현할 수 있어. 그 조합값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을 저기 그래픽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픽셀로도 표현할 수 있고 문자로도 표현할 수 있고 영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심지어 소리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매체의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그 원천 기술은 전부 하나로 디지털로 모아지면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멀티미디어가 구현된 것이 아니라 멀티 펑셔널 싱글 미디어가 구현됐다. 미디어는 한 개면 충분합니다. 비트로 표현하고 그래서 소리를 잡아드리기도 하고 색을 잡아드리기도 하고 생각을 잡아드리기도 하고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별별 것을 전부 다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 그게 디지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들이 나오면서 성능이 좋아지고 그것이 점점 아날로그를 대체해가면서 아날로그 소리, 자연의 소리들을 디지털, 그럼 인공의 소리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건 인공의 소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레이어를 다양하게 만들고 트랙을 만든 다음에 이 소리를 조합하면 소위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느꼈던 감성을 그대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원음의 밝은 소리와 주변에서 나는 소음들 이 모두를 전부 각각을 잡아서 하나를 만들면 여전히 아날로그를 구현해낼 수 있겠죠. 그게 얼마만큼 아날로그에 가깝게 쪼개서 그것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기술의 발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기기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 문화도 바뀌는 거죠. 아날로그 시대에 살던 문화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갑니다. 전화기도 뭐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무선 통신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통신 대역폭도 엄청 넓어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접속하고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거리도 길어지고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기들도 전부 디지털 형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기계가 몇 개 칩으로 표현되어지고 굉장히 소형화되어지거나 집적화되어지면서 성능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촬영도 디지털 촬영이 되겠죠. 잡아낸 것이 아날로그 쪽 그냥 필름에만 인화되어지는 형식이 아니라 디지털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디지털들을 우리가 사방에 사용하게 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디지털 기기는 사방에 있는데 그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은 예전의 습관이 우리가 늘 살아오던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아, 이게 디지털이라는 것이 다 독립적인 기기와 독립적인 기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어느 한 플랫폼에서는 여지껏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대화를 하고 있는 플랫폼에 갑자기 물건의 광고가 뜨고 클릭을 하니까 그 물건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이 열리고 예전엔 감히 상상도 못했죠. 다 독립적이고 따로따로 진행하는데 그 하나하나의 디지털 기술들이 적용됐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이 융합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TV를 보다가 저 멋있는 그릇이 있네? 관심 있는데 하고 딱 클릭해버리면 그 그림을 순간 스틸을 만들고 그 그림에 포커싱하고 클릭을 하면 그 물건의 가격이 나오고 판매처가 나오고 그래서 결제를 해서 오더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드라마야? 아니면 홈쇼핑이야? 아니면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쇼핑몰에 와 있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게 친구와 대화하고 친구와 하는 여러 가지 메신저를 주고받는 공간이야? 아니면 여기가 상품 플랫폼이야? 상품 플랫폼도 보다가 저 물건에서 좀 더 관심 있는데 그럼 바로 다이렉트 DM을 보내고 그 DM을 통해서 사람과 직접 대화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끊김없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컴퓨터에 앉아서 일을 하면서 워드 프로세서를 작성하고 문서를 출력하고
뭐 부장 과장한테 가서 결제를 맡고 이런 작업들이 바로 메일로 보내고 메일로 받고 결제가 되고 바로 이것이 전송이 되어지고 회의도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지고 이제 서서히 디지털이 하나의 문화로 접어들기 시작하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아 우리의 삶이 이제 좀 체계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겠다. 이게 지금 사방에서 중구난방이라는 것이 여전히 아직도 그룹핑되고 이렇게 커지지만 떨어져 있는 것들을 묶어낼 필요가 있다. 일을 하는 우리도 일의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들도 회사들도 이런 일들을 어떤 경우는 디지털로 해결하고 어떤 건 아날로그로 해결하던 것들을 전부 다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연결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 조직 논리, 공정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점점 연결해 가는 거죠. 예전에도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물건을 만든다고 했지만 중간에 보면은 물건을 이동하기도 하고 검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아날로그적 일들도 섞여 있었던 것들이 이제 점차 모두 다 디지털로 연결되어지고 디지털로 이어지면서 거기 이제 AI까지 등장하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가 뭔가 트랜스포메이션 변신을 하는 거죠. 그냥 아 너 디지털 잘 쓰고 있구나. 아 너 디지털 세대구나. 너 디지털 문화 아주 잘 적응하고 있네. 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는 아, 넌 디지털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디지털로 우리가 생활이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어져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얘기. 그 산업 전반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넘어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모든 질서, 모든 행위, 모든 사고방식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완벽하게 그 수용하기 힘든 것이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낯선 부분이죠.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매장에 가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것만도 신기한데 지금은 키오스크가 기계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플이 되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컴퓨터에 뭡니까? 핸드폰에 들어와 있고 핸드폰이 QR코드만 찍으면 이 핸드폰 자체가 키오스크가 되어버리고 거기서 주문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신기할 뿐입니다. 도서관 어떨까요? 제가 볼 때 도서관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 요소가 강하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소사이티, 커뮤니티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곳인데 이것조차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죠. 디지타이제이션이 아니라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타이제이션은 우리가 그런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이라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우리의 행태와 우리의 모든 프로세스가 디지털로 전환되어지는 이제 연속적으로 모든 일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진행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 그런 사회 속에서 문화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그것도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하겠죠. 근데 그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들은 디지털에서만 일어나는, 디지털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어떤 자연현상 속에서 우리의 부딪히고 살아가는 삶이 만들어가는 거죠. 아마 우리 삶 자체가 디지털라이제이션 되고 나면은 아마 문화산업의 문화 컨텐츠도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뒤섞여서 우리가 생산해내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컨텐츠, 그 컨텐츠를 잉태하고 있는 문화적 요인들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 미래가 궁금합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변해가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지? 예전에 뭐 펑키 음악을 한다든가 디스코의 펑키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뭡니까 EDM 별의별 음악 장르들이 생겨나지만 여전히 아날로그 감성들이 녹아있던 것들이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작사, 작곡, 노래, AI
프로그램을 짜는 작업이 프로그램 언어를 배워서 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러지 않습니까? 미래 세대에는 아이들에게 프로그램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하지만 AI 시대가 오면은 프로그램을 짠다는 얘기를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컴퓨터 언어를 배우고 코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의 진척 과정을 지켜보고 그 방법, 프로세스를 말로 설명하면 기계가 프로그램화 시켜줍니다. 컨텐츠도 비슷합니다. 컨텐츠라는 것이 우리의 삶 그대로가 컨텐츠화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부음을 통해서 확산되어지는 것이고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흐름들이 생겨날 겁니다. 이 흐름이 어느 순간에 끊어지고 어떤 것은 합쳐지고 어떤 것은 분화되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것이고 그 이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은 이 부가가치 산업 아닙니까? 문화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산업 속에 다 녹아있고 이 산업들이 우리가 만든 기기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컨텐츠화 되어질 수 있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의 물건으로 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컨셉으로 물건을 채우느냐 어떤 컨셉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느냐 아마 디지털 세상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디지타이징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우리 삶 자체가 굉장히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이면서 자기 취향대로 자기가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의 커뮤니티는 보다 더 돈독해지면서 지적 배경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자기 취향적 배경을 가지고 커뮤니티 형성되고 아마 이렇게 되면 이들이 갖고 있는 갈등도 커지겠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융합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가 문화산업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